예. 문화관광론 7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주초에 촬영을 할 수도 있었으나 또 대면 수업 관계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세 과목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7주차는 대면 수업도 하고요. 2시간짜리 하루씩 1시간씩 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합니다. 그래서 7주차 동영상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주차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시간용 2개, 그러니까 2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주차부터는 과목 리포트를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2시간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됐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합시다. 예, 지난 시간에는 뭐 문화산업에 분류해서 뭐 온통 이거저거 나열했어요. 23페이지까지 했는데 23페이지 표 1-1 각국의 문화산업 분류. 여기서 가장 독특한 거는요, 영국을 봅시다. 두 번째 칸. 영국은 창조산업이라고 그랬죠. Creative Industry. 그래서 기존의 문화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보하다 하여 진취전 느낌의 단어를 채택했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문화는 삶이다 라고 정의를 했죠. 문화는 변하죠. 주변의 환경에 따라. 우리도 지금 주변 환경, 코로나라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홈트, 뭔가 했어요. 홈 트레이닝. 헬스클럽도 못 가고 운동하러 못 가고 수영장도 못 가죠. 감염의 우려 때문에. 집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기구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우리는 관광적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다, 그 말이 와닿아서 그거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문화산업의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산업의 특성. 이것도 여태까지 한 얘기를 비슷하게 합니다. 일반 제조업이나 여타 산업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둘째 줄에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문화상품은 한 나라의 정서, 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고유 문화, 전통 문화 많죠? 판소리 같은 거요. 뭐 서편제, 동편제 뭐 그런 거 있었죠. 또 요즘 대중문화로 치면 언제부턴가 경연대회 몇 번 하고는 완전히 뭐죠? 트로트풍으로 가고 있죠. 지난 주초인가요? 추석 때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나훈아 공연을 했다고 그러죠. KBS에서. 그렇죠? 그게 아주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늘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출근하면서 나훈아라는 그 가수의 테리 형을 들어봤어요. 제목이 테리 형인지 테스 형. 거기서 말하는 테스는 소크라테스. 그죠? 뭐 상당히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와닿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정서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요. 그 나훈아가 한 말 중에 역사적으로 어느 대통령도 어느 왕도 국민을 위해 죽은 왕은 없다. 죽은 대통령도 없다. 상당히 와닿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에는 관심을 갖긴 하지만 정치인은 별로 존경을 안 합니다. 워낙 그래서.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면, 방탄소년단이 뭐 군대 가는 걸 연기를 해야 되는 말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 그 얘기를 하죠. 방탄소년단 멤버 하나가 18개월인가요? 1년 반 갔다 오는 건가요? 예. 그동안은 없다고 그래도
방탄소년단이 무너질 정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 가죠. 또 국가적으로 많은 집단들이 서로 갑론을박을 하죠.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어저께 뉴스를 보면 그 낙태 14주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 저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 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법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또 찬성 반대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거나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문화는 끊임없이 창조되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를 감지를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자, 반복적인 얘기니까. 둘째, 문화상품은 사유재이기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문화상품은 비배타적이라는 점과 비경합적인 특성을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방탄소년단 노래는 사유재가 아니죠. 공공재죠. 그죠? 옛날에 판소리는 사유재였어요. 소리꾼을 그것도 사유재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비경합적 속성에서 설명하는 것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관람 콘텐츠 자체가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경합적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100만 명이 왔다 간들 해수욕장 물이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 간에 서로 싸울 일이 없죠. 그죠? 또 세 번째, 일반적으로 문화상품은 유행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수명 주기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예, 상품 수명 주기가 짧죠. 유행상품, 문화상품으로 가지 말고 패션으로 가봅시다. 우리 과는 여학생 비율이 높잖아요. 패션이요. 맨날 그게 상당히 저한테 영향이 컸었나 봐요. 어그부츠. 와, 그거 안 신으면 밖에 못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자, 저는 이 유행상품이기 때문에 수명 주기가 짧다. 이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 왜? 누가 뭘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와 한다고 해도 금방 내가 다른 걸 만들어내면 다시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대박을 쳤더라도 정신줄 놓고 있으면 딴 사람이 와서 또 딴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난주군요. 지난주에도 청도에 뭘 심사하러 갔다 왔거든요. 심사하러 갔는데 그 무슨 뭐죠, 놀이동산 비슷한 거 같은데 모험놀이 시설 뭐 그런 거 심사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한 말이 남들 모험 시설을 한다고 똑같은 모험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가능성이 별로다. 그래서 그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했어요. 요것만 갖고 뭔 대박을 친다고 생각하기에는 오산이다. 거의 적지 않으면 다행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지금 해운대 해변 열차 했죠. 이미 바다 열차 강원도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어느 정도로 갈 건가? 케이블카 되면 온 나라가 케이블카, 출렁다리 되면 온 나라가 출렁다리. 문제가 있어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한테는 따라하는 거예요. 패스트 팔로워, 빨리빨리 따라가는 걸로만 하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약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많이 받아들이는 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도 그거죠. 부산의 독특함, 부산만이 갖고 있는 문화, 그게 뭐냐고요? 만들어내세요. 그렇다고 생뚱맞게 자원론처럼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숨어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망해도 돼요. 지금 학교 프로젝트인데 뭐 그거 망했다고 뭐 그렇게 크게 치명적인 지장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내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본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라고 그러면 맨날 네이버만 드립다 찾아갖고 그거 해가지고는 그닥 창의적인 게 안 나와요.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팀원끼리 마스크를 끼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세요. 부산만에 무슨 독특한 마스크 문화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항상 하지만 그 해저 이만이라는 그 소설이 나왔을 때 줄 베르네의 소설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배가 간다는 건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가잖아요. 지금은 도시의 상공을 택시가 자가용이 날아다닌대요. 2025년부터. 교수님 공상과학소설이라고 아니라니까요. 노선도 나와 있다니까요. 서울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달의 민족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거 생각할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중고나라, 중고장터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로 떴는데 굉장한 인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반경 10km 이내에서만 서로 사람들끼리 중고로 팔고 사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 그 광고를 해서 그러니까 수수료 거의 안 받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광고를 받아서 유지를 해나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배달의 민족도 떴어요. 굉장한 거. 그러나 그거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얼른 그걸 보완하는 거죠. 배달 앱 코로나 때문에 치킨집도 배달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지자체에서 사실 지자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 앱이라는 걸 만들고 있죠.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우리는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아내는 거죠. 관광은 원론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원론 시간에 1학년 원론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관광은 특허가 없어요. 자원이 다 저기서 나왔죠. 공공재거든요. 얘가 만들었으면 다음에 내가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등산로도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버스가 이쪽에 산 올라가기 전에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일로 내려가 반대편에 가 있어라.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회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 아니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세 번째, 지금 문화산업의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상품은 유행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수명주기가 짧다. 지금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외부성, 어떤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증가한다. 카톡이요. 처음엔 무료였죠. 지금은 카톡을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 회사가 엄청 커졌죠. 그래서 카카오 TV 나오고 카카오 증권 나오고 카카오 뱅크 나오고 그 뭐죠? 야나도 영어 하는 그 회사도 카카오가 샀다고 그러죠. 엄청난 거예요. 망외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몇 년 전에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대박 터뜨린 거죠. 100만과 관객이 많이 들면 들수록 관심들을 더 많이 가지죠.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번째, 문화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창구 효과, 윈도우 이펙트가 높다. 창구 효과란 하나의 문화 상품이 기술적 변화를 거쳐 생산 및 활용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되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창구 효과가 높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보면 문화산업은 OSMU 전략을 갖는다고 그러죠. OSMU. 그건 풀로 설명을 하면
one source multi-use.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펭수 떴죠. 펭수 떴죠. 오늘 유튜브 보니까 펭수가 테리형 부르더라고요. 우연찮게 라디오 들었는데 벌써 나왔어요. 자, 펭수 하나를 가지고 펭수 볼펜도 만들 수 있죠. 잘만 하면 펭수 만화도 찍을 수 있죠. 노래 잘하면 펭수 CD도 만들죠. 자, 여러분 어렸을 적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저도 딸을 키웠습니다만 어렸을 때 미니마우스 인형, 미니마우스 팬티, 미니마우스 바지, 미니마우스 수영복 하나를 가지고 무한,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자기들만의 캐릭터를 만들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없으면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거 하나로 그 지자체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는 없죠. 그걸 잘하는 게 디즈니 캐릭터. 우리로 하면 아기 공룡 둘리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잠깐 있기는 있었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OSMU 전략, One Source Multi-Use 전략이 문화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죠. 창구 효과가 높다. 창구 효과란 하나의 문화상품 갖고 여기 다 가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가 새로운 문화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교수님 관광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예, 관광을 하다가 옆으로 살짝 벗어나면 그게 새로운 문화상품이 되는 거예요.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문화산업은 타 산업보다 창의성이 강조된다. 그 자원론 시간 프로젝트 하면서 했던 것 생각나요. 창의성.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솔로몬 왕이 한 말이라고 그랬죠.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죠. 그래서 하나를 갖고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고 생각하고, 그 좀 있죠. 유레카가 뭐야? 알았다. 새로운 것을 찾아낸 거죠. 그게 아르키메데스인가요? 맞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이 금관을 만들었는데 열돈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만들어 갖고 왔어요. 금세공업자가. 도대체 이게 열돈인지 아닌지 방법이 없는 거야. 알아낼 방법이. 딴 게 섞였는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야, 이게 열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넌 똑똑하니까 찾아내. 알았지 새끼야? 얘기했죠. 와, 시불시불 했겠죠. 지가 왕이면 왕이지 뭘 이런 거 시키고 지랄이야 하고 했을 거예요. 생각. 에이 모르겠다. 목욕탕에 나가자. 목욕탕을 갔어요. 홀딱 벗고 탕 속에 들어갔죠. 물이 넘치는 거예요. 유레카, 이거다. 찾아낸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창의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산의 바다를 거꾸로 하든지 뒤집든지 산을 땅속으로 거꾸로 들어가게 하든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찾아보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대다수는 창의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과에서도 딴 교수님 얘기하지 말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에요. 트립다 그냥 얘기하고 그거 외우고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먼저 생각하면 대박. 그래서 자꾸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 복잡하다. 목욕이나 가야겠다.
그리고 쉬는 거죠. 그렇지만 쉴 때도 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쉬러 갈수록 쉴수록 얘 생각이 빨라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쉰다는 얘기야. 그건 또 뇌과학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6번째, 문화산업은 일반 유형제에 비해 매우 복잡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도 폭망이죠. 폭망. 배우들이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무대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대 하나를 하려도 조명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스피커 하는 팀이 배우만 있는 게 아니죠. 극작가 따로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겹쳐져요. 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망한 걸 뚫은 게 누구예요? 아마 SM인가요? SM인지 YG인지 모르겠는데 SM일 거다. SM이 인터넷으로 공연을 했죠. 공연팀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연하는 걸 관객 하나도 없이. 그리고 그 티켓을 팔아서 그 티켓을 산 사람만 그 인터넷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대박 났죠. 뭐니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방탄소년단은 무슨 회사 이름 까먹어서 방시혁인가 방준혁인가 하는 그 회사는 그거를 공연을 하긴 하는데 자기네 플랫폼을 하는 거죠. 아까 그 SM은 네이버인가 뭐 그런 쪽으로 올렸던 거고요. 그 플랫폼을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 접속하고 회원을 가입을 해야만 흔히 말하면 굿즈도 살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고 없는 거냐? 아니죠. 찍는 거는 딴 놈들도 찍으니까 나도 찍고, 플랫폼은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는데, 그럼 우리 걸로 만들자. 따라서 우리만의 플랫폼에 우리만의 공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아까 연구에 의한 크리에이티비티 인더스트리, 창조 산업이래요. 창조 별거 아니라니까요. 결론은 뭔데요? 생각하란 말이에요. 외우지 말고 우리 시험은 시험 볼 때는 바짝 외우면 되잖아. 평소에는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지금도 아마 여러분 집에 CD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는 좀 있을지. 우리 집에 CD 플레이어 없어요. 제 집사람 차에도 CD 플레이어 없고, 제 차에는 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CD 플레이어로 듣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 와중에도 음반 판매 수입이 잡혀요. 그 말은 이 아미를 비롯해 팬덤, 많은 그 열성 팬들은 CD를 사요. 자, 이 얘기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옛날 거 다시 들여와도 돼요. 복고 열풍 한동안 있었죠. 학교 밑에서도 옛날 목욕탕을 개조를 해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집세를 확 올려가지고 카페, 커피숍을 만들었죠. 또 저기에는 예스24인가요? 알라딘인가요? 서점을 옛날 공장을 갖고 아예 서점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미 지나간 걸 다시 소환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연결된 고리가 있으면 옛날 거, 이미 지나간 거, 그걸 들여와도 문제가 없어요. 결론은 지금 진도 나간 거 24페이지래. 7주 차례매. 이 책을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맨 그런 것만 해서 뭐 뒤에 가면 뭐 유럽 문명이 어쩌고 저쩌고 책 볼륨 만들려고. 키포인트는 새로운 걸 찾아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조합해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만나서 대화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서로 웃고 떠들면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목욕하다가도
유레카가 나오는 세상인데. 자, 이걸로 7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는데요. 7주차의 리포트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강의의 정식 명칭이 뭔가, 그죠? 강의명 슬래시 이 강의를 가르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뭔가. 그래서 강좌명 슬래시 교수 이름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겠습니다.